버크셔 해서웨이 연차총회, 버핏, 연말 CEO로 에이블 추천, 마일스 우들랜드 그리고 마이클 B. 켈리. 업데이트됨 2025년 5월 4일 일요일 오전 3시 38분 GMT 플러스 9. 버크셔 해서웨이, BRKA, BRKB의 연례 주주총회가 끝난 후 버크셔의 CEO인 워런 버핏은 연말에 부회장인 그렉 에이블이 CEO를 맡을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렉이 연말에 회사 최고 경영자, CEO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60회 연례 주주총회를 주재한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사들에게 이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제 추천 사항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버핏은 저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있을 것이고 몇몇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그렉의 몫일 겁니다. 그렉은 지금 당장 듣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본가를 위한 우드스탁이라 불리는 이번 주말의 메인 이벤트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CNBC의 베키 퀵과 버크셔 주주들로부터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버핏, 그렉 에이블, 아지트 제이는 동부 시간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에이블은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영 사업을, 제이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배경으로 한 무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모색해야 하며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들도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중에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후 버핏은 올해의 시장 혼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30분 휴식 후 버핏과 에이블은 2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버크셔 해서웨이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9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험 사업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3월 31일 기준 사상 최대인 3,47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18% 이상 상승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S&P 500은 3% 하락했습니다. 버핏은 2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사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금은 여전히 주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 에이블에게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제안. 워런 버핏은 토요일에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가 5월 4일 일요일에 회의를 열어 그렉 에이블이 연말에 이 대기업의 CEO를 맡을 것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회사의 운영 사업을 감독하는 에이블은 2021년에 버핏의 후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33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올해 버크셔 회의에서 또 다른 주제적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달러. 미국 달러는 토요일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도지가 미국 정부의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버핏은 먼저 CNBC의 베키 퀵이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농담조로 답했다. 하지만 버핏이 기업과 정부 전반에 걸쳐 관료주의가 급증하는 양상을 설명하며 답변을 이어가자 결국 그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버핏은 미국 정부에 방대하고 복잡한 관료 조직을 가리키며 그들은 화폐를 찍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인들을 당선시키는 공약들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버핏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현재 재정 방향은 지속 불가능하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도지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 둘을 더욱 가깝게 모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항상 많은 문제를 겪어왔지만 이번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버핏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세계가 본 적 없는 수익원, 자본 생산원, 그리고 두뇌를 생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망칠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통화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2시 24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 미국 경제, 성당, 카지노에 점령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재의 구성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버핏은 지난 2세기 동안 13개 식민지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된 미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버핏은 토요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성당은 세계가 본 적 없는 경제를 창출했고 거기에 거대한 카지노까지 붙어있죠. 그러니까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카지노 안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엄청난 양의 돈이 오가는 등 모든 게 다 벌어지죠.
하지만 성당에도 식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카지노를 넘보고 싶은 유혹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버핏은 계속해서 은유를 확장했습니다. 버핏은 성당에서는 3억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상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흥미로운 시스템이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우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인기를 끄는 것이다. 오늘 오전 2시 4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이 버크셔 주가가 50% 하락했다고 말하는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동안 워런 버핏과 그의 수석 대리인들은 수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다. 주목할 만한 인용문, 시사적인 토론, 그리고 고전적인 버핏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각 회의는 어떤 주제가 있으며 올해 회의에서 나타난 명확한 주제는 버핏이 올해의 시장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견해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토요일 초반, 버핏은 올해의 시장 혼란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답변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역사상 3번이나 50%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관련된 올해의 시장 혼란은 이전과 같은 충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회의 후반에 버핏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감정을 덜 드러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버크셔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50%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것을 엄청난 기회로 여기고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다르게 반응할 뿐입니다. 버핏은 말했다. 저는 주식 가격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결정은 제 뇌까지 깊이 파고드는 반면 감정은 다른 곳에 갇혀버립니다. 오늘 오전 1시 36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크셔의 100억 달러 미스터리. 토요일에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미스터리한 인수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워런 버핏과 그렉 에이블은 둘 다 성사되지 않은 이 거래를 버크셔가 작년에 검토했던 거래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그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 거래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즉, 그것이 버크셔가 현재 전액 출자한 사업과 주식의 조합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업이었는지 아니면 공기업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적합하다고 관찰자들이 볼 수 있는 몇몇 상장 기업을 살펴보면 규모를 기준으로 두 이름을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쉬, 흐시의 가치는 330억 달러이고 투투시롤, 트루의 가치는 2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오늘 오전 1시 24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그렉 에이블은 버크셔의 막대한 현금을 막대한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3,47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은 확실히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다음 CEO인 그렉 에이블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거대함은 대기업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토요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현금 보유액과 미래 투자 기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에이블은 회사가 요새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블은 우리는 지금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자산이죠. 라고 덧붙였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두 개 분기 보고서의 주요 헤드라인으로 2024년 말에는 현금 보유액이 3,340억 달러로 1분기 말에는 3억 4,7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토요일 회의 초반에 버핏은 자본을 배치하는 데 있어 버크셔의 규모가 겪는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보다 시장 가치가 높은 기업은 3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10% 이상을 인수하는 데 따르는 규제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계산입니다. 에이블은 우리는 그것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버크셔로 남을 것이며 버크셔의 성공을 위해 은행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오늘 오전 12시 27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율주행차 보험은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이코를 소유하고 아지트 자인하에서 광범위한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에게는 평소 침체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 사업에 변화가 생긴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회의에서 자율주행차의 확산이 자동차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이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이는 자율주행으로 인해 사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고가 날 때마다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모든 것을 수리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의 양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이 두 변수가 보험 제공 측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했습니다. 자율주행차로 인한 더 안전한 도로는 분명 보험 계산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에는 말 그대로 비용이 따릅니다. 오늘 오전 12시 15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워렌 버핏. 올해 주식시장 매도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 S&P 500은 올해 약 3%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최저치에서 역대 최고치 대비 19% 이상 하락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올해의 변동성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토요일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주주총회에서 지난 30일, 45일, 100일 동안 언제든 원할 때 이 기간이 어땠든 간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극적인 약세장이나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핏은 역사상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50% 하락한 시기가 3번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19%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는 최근 몇 달 동안 대통령의 관세 야망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이번 주 시장 반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발표 이후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 S&P 500 지수는 4월 2일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발생한 손실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버핏은 올해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평범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두 가지 투자 지혜를 덧붙였다. 첫째,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납니다. 버핏의 견해에 따르면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흥분하고 상황이 나빠 보일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시장은 참여하기 끔찍한 곳입니다. 버핏은 세상의 변화가 투자자로서의 목표를 바꾸게 만든다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15% 하락하든 하락하지 않든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은 조금 다른 투자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버핏은 말했다. 세상이 당신에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1시 5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어짓 제이는 버크셔의 보험 운영이 AI에 대해 기다려보자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시장 논의를 장악했지만 AI는 모든 회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차세대 주요 기술로 여전히 꼽힌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보험 대기업은 위험에 대한 가격 책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토요일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AI에 대한 질문을 받은 버크셔의 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부회장 아지트 제이는 AI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회사는 이 기술을 회사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위험을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보험금 지급 방식까지 바꿀 것입니다. 라고 제이는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새롭고 유행하는 것을 좇느라 엄청난 돈을 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선두주자가 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기회가 확실해지고 실패 위험, 상승세, 하락세 측면에서 더 나은 관점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보험 운영 부서에서는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기회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등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는 준비된 상태이며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0시 55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투자 사업의 한 가지 문제는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고전적인 명언입니다. 버핏은 회사의 현금 보유고에 대한 질문에 장황하게 대답하면서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진지하지만 가벼운 의도는 그가 후임자인 그렉 에이블이 잘 보이도록 돈을 쌓아두거나 기회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버핏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 사업은 일이 단조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자 사업의 한 가지 문제점은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버핏은 간단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약 8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왔고 1년에 200일의 트레이딩을 고려하면 이 계산에 따르면 그에게는 16,000번의 트레이딩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버핏은 말했다. 하지만 투자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100억 달러를 지출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거부한 어떤 종류의 인수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고 적절한 상황이 생기면 회사가 1,00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의 재무부 채권 보유액을 현재의 3,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바람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버핏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전액 투자를 원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은 대부분의 수동적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투자를 하고 평생 그 투자와 함께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전문가로서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직원들에게는 그런 사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핏은 우리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매우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큰 거래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에 버핏은 아마도 내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0시 38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 버크셔가 이렇게 커진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혀. 워런 버핏은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토츠, 마루베니 등 5개 일본 무역회사에서 버크셔의 지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의 대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규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가 지금처럼 커진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버크셔에서 규모는 성과의 적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들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투자 사례는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늘어나고 새로운 투자나 대기업 인수를 꺼리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재무제표 규모는 회사가 조용히 운영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워렌 버핏이 토요일에 받은 첫 질문은 예상대로 관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75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3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자랑하고 있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올해 초 인터뷰에서 버핏은 관세가 경제 전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토요일에도 이러한 발언을 반복하며 무역은 전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무역 회계 방식을 재구성하는 수입 증명서를 만들겠다는 2003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 목표는 단순히 전 세계 무역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버핏이 지적했듯이 그의 오랜 파트너인 찰리 멍건은 이 아이디어를 일종의 속임수로 여겼습니다. 버핏은 제 수입 증명서 아이디어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만큼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10시 15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 애플 CEO 팀 쿡에게 버크셔 주주들에게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감사. 토요일 연례 주주총회가 시작되자 버크셔 해서웨이 CEO 워런 버핏은 회의장을 돌아다니며 회사 이사들을 소개하고 오랜 이사인 론 올슨에게 긴 감사를 표한 후 특히 참석한 손님 중 한 명인 애플 CEO 팀 쿡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버핏은 팀 쿡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크셔에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는 버핏답게 잘 표현된 말이다. 버핏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오늘날까지 이룬 방향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쿡에게 인수를 맡긴 사람은 잡스였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가장 큰 단일 주식입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9시 42분 GMT 플러스 9. 마일스 우들랜드. 버핏 역시 1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매수를 거부했다. 토요일에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실적에서 가장 큰 화두는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금 보유액은 3,4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년 전 약 1,88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1분기 보고서에서 자사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과거 주가가 장부 가치의 1.2배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만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해당 주식은 주당 장부 가치의 1.8배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핏이 이 원칙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회사의 다른 주식 보유량을 축소하기로 한 결정은 오마어의 현인이 현재 관심을 갖는 자산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주제가 토요일 행사에서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9시 23분 GMT 플러스 9. 마이클 B.
켈리, 버핏과 버크셔에 대한 몇 가지 사실. 로이터는 94세의 CEO 워런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 제국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정보를 담은 팩트박스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버핏은 3월 5일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14.4%를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의결권 지분 30.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5년 버핏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뉴잉글랜드 지역 섬유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였습니다. 그는 주식을 주당 11.50달러에 되팔기로 했지만 경영진은 11.375달러가 적힌 텀시트를 제공했습니다. 버핏은 분노하여 가능한 모든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1965년 5월 10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대기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유 사업은 1985년에 문을 닫았지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버핏은 1958년부터 오마하 거리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같은 집에서 살았으며 주로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이 집을 31,500달러에 샀습니다. 1921년에 지어진 이 집은 0.72에이커 부지에 침실 5개, 욕실 2개 반, 6,500제곱피트, 약 640평, 규모로 2025년 감정가는 122만 4,500달러였습니다. 연간 세금은 2만 457달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89개의 운영 사업체와 수십 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39만 2,39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본사에는 버핏을 포함해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9시 14분 GMT 플러스 9. 마이클 B. 켈리. 버크셔 해서웨이. 1분기 영업이익 감소, 현금 보유액 증가. 뉴욕, 로이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토요일에 보험 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 현금 보유액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 112억 2천만 달러에서 14.1% 감소해 9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버크셔의 보통주 투자에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과 손실을 포함한 순수익은 1년 전 127억 달러에서 약 64% 감소해 46억 달러, 즉 A주당 3,200달러로 줄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지분은 연말 3,342억 달러에서 3월 31일 현재 3,477억 달러로 증가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0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31억 8천만 달러를 매수하고 46억 8천만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 55분 GMT 플러스 9. 마이클 B. 켈리. 투자자들은 버핏이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투자자와 관찰자들이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버크셔 해서웨이 CEO인 워런 버핏이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는 관세입니다. 시프레의 애널리스트 캐시 자이퍼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사업과 투자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려는 관세가 수요 감소나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까지 초래할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공인회계사 로빈 나세르는 로이터 통신에 워런 버핏은 관세 논의를 피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며 그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현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야후. 파이낸스